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마이데이터에서의 인증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게 된 뱅크샐러드의 최신구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부제로 인증이 8알이다라는 부제를 달았는데요. 저희가 마이데이터 환경에서의 인증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마이데이터 그 전에 스크래핑 환경에서의 얼마나 인증이 허들이었는지가 또 이제 반대 얘기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설명드리고 어떻게 바뀌어서 어떻게 편해졌는지, 그래서 어떻게 기대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전에 유사한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몇 분 안 계셔가지고 되게 부담 없이 했었는데, 오늘 동시 접속자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부담이 좀 많이 되는데, 정말 틀리더라도 좀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업무 시간에 왔다 보니까 저희 뱅셀 소개를 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 앞에 간략하게 저희 회사 소개를 좀 하고, 그 마이데이터에서 인증의 개요, 그 인증 플로우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고 Q&A를 받는 시간으로 이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뱅크샐러드는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얼마 전에 저희가 1000만 다운로드를 돌파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데이터 기반의 어쨌든 2012년에 시작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개념이 나오기 전에 이제 선제적으로 먼저 요것들에 대해 경험했던 회사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지출 내역 가지고 분류를 좀 상세하게 해서 했던 그 가계부 서비스로 좀 많이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 이후에 여러 그 금융 상품들이나 어쨌든 금융 데이터 가지고 분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확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추구하는 부분은 이제 금융을 넘어서 어쨌든 삶에 있어서 어떤 데이터 가지고 문제를 푸는, 데이터가 있었을 때 어쨌든 그런 고민의 영역들이나 어쨌든 어려운 부분들을 데이터로 풀어주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이제 저희의 약간 핵심 가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하는 것도 있고 잠시 내린 것도 있고 앞으로 할 것들도 좀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자산관리 서비스뿐만 아니라 어쨌든 실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쨌든 그런 나의 건강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이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최근에 유전자 검사 서비스가 좀 많이 곽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침 한번 뱉고서 이제 샘플을 보냈더니 저에 대한 그 다양한 그 건강 정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신기하다. 이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이런 정보들도 이제 제가 참고를 해서 앞으로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걸 먹을지 이런 것들에도 참고를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마이데이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좀 얻게 되는 그런 또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또 한번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인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요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54%라는 이 숫자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가 54냐에 대해서 한번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오프라인 강의 때는 이제 앞으로 청중들이 계셔가지고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다 감독님들밖에 안 계셔가지고 예, 제가 일단 넘어가고, 자, 스크래핑 환경에서의 일단 인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서의 인증이 어떤 방식이었고 어떤 허들이 있었는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앱에 들어와서 이제 휴대폰 인증 보통 통해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수월하게 합니다. 워낙 이제 익숙한 그런 플로우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내 데이터, 내 금융자산의 데이터 연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의 연결 방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공동인증서로 연결하는 방식, 그리고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로 연결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단 헉하는 순간이 일단 옵니다. 첫 번째, 공동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앱에 없기 때문에 PC에서 일단 내려받기를 저희가 유도를 합니다. 일단 PC에서 내려받으라고 하는 순간 많이 나갑니다. 이탈합니다. PC가 옆에 있어야 되고, 일단은 실제 해보면 어렵지는 않은데 일단 그 자체가 일단 큰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PC에서 내려받더라도 그 내 인증서가 그 카드사 홈페이지 같은 데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현대카드 유저라서 현대카드 데이터를 끌어오고 싶은데 현대카드 홈페이지에 공동에서 등록이 돼 있어야 그걸로 로그인을 한 형태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허들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또 공동에서 갱신이 되게 되면 다시 또 연결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일단 제가 그 스크래핑 방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이해하시는데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은 지금은 이제 API로 데이터를 약속한 데이터를 땡겨오는 거라고 하면은, 기존에는 스크래핑 방식으로 유저가 입력한 공동인증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지고 그 사이트에 가서 로그인을 해서 데이터를 끌어오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위임을 받아서 이제 거기 로그인을 해서 데이터를 끌어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로그인에 대한 허들이 이제 저 공동인증서 아이디 패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일단 공동인증서가 없다라고 했을 때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를 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이디 패스워드가 또 뜨는 순간 또 사람들이 또 많이 당황을 합니다. 일단 기억을 못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이디를 쓰려고 하면
뭐 제 이름이 신구니까 뭐 신구, 뭐 신구83, 나 신구, 뭐 아이디 일단 3, 4개 기본 쓰고 있고 패스워드 막 3, 4개 되니까 조합만 12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이제 나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아이디 패스가 일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사 홈페이지 같은 거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다 등록해 쓰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허들이 되게 됩니다. 특히 공동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그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좀 낫어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MPKI 폴더라는 공용 폴더에 앱이 접근해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앱 한 번 폰에만 내려놓으면 쓸 수가 있었는데, 이마저도 올해 이제 앱마다 내려받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표를 보게 되면 연결률이 굉장히 떨어진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54%라는 것은 뭐였냐면, 앱에 들어온 유저의 한 85%가 데이터 연결하고자 시도는 하는데 거기서 성공하는 유저가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반은 시도를 했으나 이탈한다는 그런 큰 허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이데이터에서의 인증이 어떻게 바뀌냐라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개념 자체가 좀 바뀌게 됩니다. 아까 스크래핑 방식은 그 홈페이지에 내가 유저한테 받은 공동인증서 아이디 패스워드로 그 회사가 로그인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형태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앞에 인증과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이 분리가 되게 됩니다. 데이터를 끌고 오는 거는 은행 같은 정보 제공 기관이 제공해 주신 액세스 토큰 가지고 데이터를 끌어오는데, 그 토큰을 발급받기 위한 인증 방식이 이제 제가 앞에 이제 말씀드리려는 그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인증을 통해서 그 정보 제공자로부터 적합한 데이터 액세스 토큰을 받게 되면 1년 동안, 뭐 1년보다 적을 수도 있겠지만 1년 동안 그 액세스 토큰 가지고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게 됩니다. 일단 이게 이제 기본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크게 마이데이터에서 인증 방식은 통합 인증과 개별 인증으로 나뉘게 됩니다. 개별 인증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각 금융사마다 개별 인증을 한다라는 설명인데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카카오뱅크 뭐 신한카드를 연결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카카오뱅크가 제공하는 2가지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에 대한 투팩터 인증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신한카드가 또 요구하는 투팩터 인증의 방식을 하고 각각 연결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통합 인증은 이제 여러 기관인데 보통 연결할 때 내가 하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내가 가진 은행, 카드, 증권, 보험들 한 번에 연결하고 싶은 니즈가 있기 때문에 여러 기관을 한 번에 연결할 수 있는 방식이 통합 인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봤을 때도 왠지 개별 인증보다는 통합 인증이 많이 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통합 인증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통합 인증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복수 기간의 인증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근본에서 많이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여러 기관 선택했을 때 선택한 기관들에 대한 정보를 각 기관에 뿌려주고 각 기관이 동시에 검증을 해서 데이터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고만 인증서 방식이 적합하겠다라는 판단을 내리신 거고, 통합 인증은 인증서 방식으로 PKI 방식으로 이제 서비스가 제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금융기관 간에 누군지 식별하기 위한 정보로 연계정보라는 CI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주민번호 해시 값인데, 이것을 취급할 수 있는 이제 인증서가 이제 요 사업자가 될 수 있는데, 보통 본인 항의 기관들이 이제 이 CI 처리가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 인증서로 봤을 때는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가 이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작년 12월에 전자서명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도 이 연계정보라는 CI 값을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면서 이제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도 이제 여기에 이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적어드린 뱅셀 포함한 네이버, 토스, 페이콜, 신한은행, KB국민은행도 지금 이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에서 인증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크게 좀 정리해 드리면, 통합 인증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기반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 그 인증서는 크게 본인 항의 기관 인증서가 있고, 그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가 제공한 인증서가 있다. 본인 항의 기관 인증서는 저희가 기존에 썼던 공동인증서이고, 금융인증서 사실 본인 항의 기관이긴 한데 제가 이제 다른 요건 때문에 밑으로 빼놨는데 그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 인증서는 아까 말씀드린 저 이제 6개 사업자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데이터 근본에서 가이드를 주신 게,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공동인증서는 필수로 적용을 해라라고 가이드를 주셨고, 그 나머지 인증서, 저기 금융인증서 플러스 사설인증서 6가지에 대해서는 이제 택 1을 해서 꼭 넣어야 된다라는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 인증서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 인증서 외에 추가로 이제 인증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해라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공동인증서 기본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희 뱅셀 인증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금융인증서를 적용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가이드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플로우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마이데이터 사업자 앱에서 사용자는 내가 연결하고 싶은 기관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한 값에 대해서 인증기관에 전자서명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인증기관에서 전자서명을 해서 이제 2번이고 전자서명을 하게 되면 3번이고 그 다음에 전자서명 결과값을 사업자한테 다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 전자서명한 값을 이제 은행들, 카드사들에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통합002 API를 통해서 이제 전자서명 값을 전달을 하게 되면 정보제공자는 사실 이게 이제 어느 인증 전자서명 사업자에서 온 건지를 판단을 해서 그 인증 기관에 서명 검증 요청을 하게 됩니다. 위임 검증이라고 하는데 그 단계가 이제 7번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인증기관에서 전자서명에 대한 검증과 유효성 검증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CI 값을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정보 제공자는 이 CI 값에 대한 그 고객의 정보들을 확인을 해서 이제 10번을 통해서 데이터를 끌어올 수 있는 액세스 토큰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이 사이클이 돌아가게 되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통합 인증할 때는 이제 2번의 이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내가 뭐 신한은행, 뭐 신한카드, 카카오뱅크 연결할 거야라고 했을 때 그 신한은행도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품 조회로서 한번 이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불러온 상품 중에서 다 연결할 건 아니니까 내가 보고 싶은 기관들만 상품만 연결할 거니까 최종 셀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저 과정을 거쳐서 최종 연결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저희가 이제 구조도로 설명을 드리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UI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마이데이터 플로우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그 개념들을 이 화면상에 좀 구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같이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처음에 이제 뱅셀 앱을 설치를 하게 되면 첫 번째 그 숙려사항 안내라는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저거는 이제 또 근본 가이드에 있는 부분인데 내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실 데이터가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많은 기관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좋은 서비스긴 하지만 남용되지 않기 위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가입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봐라라는 그런 안내 문구이고 내가 어디 가입됐는지도 조회할 수 있게끔 저 링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필수 가이드로 해가지고 첫째 화면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고 저 단계를 넘게 되면은 이제 회원 가입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저희는 휴대폰 인증으로 회원 가입을 하기 때문에 휴대폰 인증 화면이 있게 되고 저 화면을 거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기관 선택을 할 수 있는 화면들이 있게 됩니다. 저희가 보게 되면은 선택한 기가 50개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50개를 미리 선택을 해놨어요. 주요 금융사들에 대해서 50개를 미리 선택을 해서 유저가 일일이 선택하지 않게끔 하는 좀 편의를 제공을 했는데 근본 가이드상 그 미리 한 번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 50개까지 가능하다라고 가이드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제 정보 제공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자기 고객도 아닌데 아까 같이 앞에서 보셨다시피 전자서명 값을 계속 받게 되면 부하가 생기기 때문에 50개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만약에 50개만 선택이 돼 있더라도 사용자가 난 이거 말고 저축은행 몇 개 더 할 건데 라고 추가로 선택하는 건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기본 선택은 50개지만 더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 선택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다음에 계좌 인증이 나오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인증서 발급에 있어서 저희 두 번째 인증 방식이거든요. 첫 번째 휴대폰 인증과 계좌 점유 인증으로 저희가 인증서 발급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인증 방식인 계좌 인증이 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좌 인증을 하게 되고 그때 인증서 비밀번호 설정을 하게 되면 인증서 발급이 완료가 된 형태입니다. 지금 이 플로어에서는 지금 내가 연결하고자 하는 기간 선택이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인증서 발급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는 기간 선택이 됐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인증서로 할지 선택하는 인증서 선택 모달이 뜨게 됩니다. 근데 저기서 지금은 인증서로 연결이라는 버튼만 보여 있는데 저게 아까 앞에 설명드린 통합 인증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개별 인증도 있었는데 거긴 어디 있어? 라고 하시면은 일단 그 아직 시범 서비스 기간이라서 개별 인증 아직 안 붙은 것이고 1월이 되게 되면 밑에 한 줄로 이제 하나씩 연결이라는 이제 버튼이 생기게 됩니다. 그걸 누르게 되면 이제 선택한 기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되는 거고 근데 아마 인증서까지 발급된 케이스는 사실은 거의 한 번에 연결하는 걸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증서로 연결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인증서에 대해서도 앞에 저거는 방키스라드 인증서인데 옆에 보시면은 만약에 공동인증서라든지 뭐 금융인증서, 페이코, 네이버 인증서도 있다라고 하면 선택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선택 옵션들이 있고요. 그럼 저기서 인증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알고 하는 독이라는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저건 이제 신정원에서 신용정보원에서 이제 만들어주신 가이드에 따라서 제가 구성을 한 건데요. 데이터를 가져오고 마이데이터 사업자 그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 데이터가 어디까지 가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된다, 알고 동의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굉장히 저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가이드가 있던 거를 마이데이터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용자들이 필요한 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대 불편하지 않게끔 구성하는 것이 제 핵심이었던 것 같고, 저는 저걸 최대한 잘 풀어가지고 유저가 필요한 내용을 잘 볼 수 있게끔, 그리고 흐름상에서 좀 이렇게 이탈하지 않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하는 동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연결한 내가 선택한 기관들에 대해서 각자의 그 계좌라든지 카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쭈르륵 불러오게 됩니다.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통합인증 첫 번째 한 사이클을 돌렸을 때 불러오는 그 상품 정보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내가 잘 보고 싶지 않은, 안 쓰는 뭐 계좌들이라고 하면 이제 뺄 거 빼고 하고 최종 선택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고하는 동의 두 번째가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제 너 선택한 금융기관에 그 상품을 불러올 거야라는 동의라고 했다면은, 두 번째 동의는 그 선택한 계좌나 카드 상품에 대해서 어떤 항목들을 내가 가져올 거고 몇 년 동안 내가 불러올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선택을 들어가게 됩니다. 카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가면정명 정보까지 가져올 거냐 이런 것들 다 선택할 수 있게끔 돼 있고, 데이터를 1년까지 할 거냐 아니면 그 더 짧게 가져올 거냐 이런 것들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그런 알고하는 동의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동의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한 번 더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는, 저 마지막 화면이 이제 저희 자산 메인 화면이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제 어떤 계좌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불러와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기존의 스크래핑 방식보다 확실히 편해진 거는 일단 인증 수단들이 다양화됐다. 전에는 공동인증서 아니면 아이디 패스워드로 강제됐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공동인증서뿐만 아니라 뭐 금융인증서, 그리고 아까 뭐 네이버 페이코, 뭐 그리고 이제 뱅스 인증서 같이 사설 인증서 등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도 이제 선택권이 확보됐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가보면 공동인증서 같은 경우에도 좀 편해지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PC에서 내려받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맞고요. 근데 기간에 등록이 돼 있어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에 인증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쓸 수가 있다는 게 좀 편해진 거고, 그리고 갱신을 했더라도 데이터가 바로 끊기진 않습니다. 아까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스크래핑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동인증서로 등록을 해놓으면 그때마다 로그인을 해서 데이터를 끌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공동인증서가 만료가 됐으면 데이터 오류가 납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인증과 데이터를 끌어오는 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인증서가 만료가 됐더라도 한 번 받아놓은 데이터 액세스 토큰은 1년 동안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갱신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1년간은 데이터를 인증 없이 쓸 수 있다는 거가 있고요. 근데 다시 갱신할 때는 이제 갱신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크게 데이터 인증에 대한 선택권이 넓어졌다라는 부분이 되게 편해졌던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인증과 데이터를 끌어온 부분이 분리됐기 때문에 인증에 있어서 어쨌든 횟수라든지 아니면 갱신 시에 대한 부담들이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이데이터 환경에서 서비스 이용하고자 했던 유저들이 대부분이 인증 단계에서 이탈을 했는데, 이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서비스의 확장에 있어서 굉장히 큰 되게 패러다임 변화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어떻게 되면 보면 이제 마이데이터 원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걸 위해서 금융위원회나 뭐 금보원이나 신정원이나 또 인증서 관련해서 뭐 과기부, 키사, 그리고 정보 제공기관들 사업자도 엄청 고생을 많이 해서 올해 이제 이런 시스템 구축이 된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좀 에러가 있기도 하고 오류도 나기도 하지만 이 원년이었고, 이제 내년에는 이걸 통해서 다양한 많은 서비스들이 나올 것 같아 많이 기대가 되고, 이것들 통해서 뭔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좋은 사례로 남아서 좀 기여가 많이 고생한 만큼 좀 이렇게 기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업계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아는데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계속 같이 힘 합쳐서 좋은 서비스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에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뱅크샐러드 최신구 리드님 발표 잘 들었고요.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 말씀 들으셨죠? 지금 금융사들, 핀테크사들, 그리고 일부 또 기타 업종에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참여자 지금 업체들 올해 말에 이 마이데이터 사업 플랫폼 구축하느라고 상당히 힘든 고생들을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면은 거기 맞춰서 또 여러 가지 또 보안 장치라든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적으로 구축하고 이런 상당한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여러분들 소비자들에게 이런 혜택들이 돌아갈 수 있는 날짜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박수를 한번 쳐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자, 이 뱅크샐러드가 제가 좀 기대하고 있던 부분이 사실 이 마이데이터 산업이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뱅크샐러드가 창립 이래로 이 가계부라는 기능이 상당히 호평을 받았죠. 가계부라고 하면 우리가 개인 자산 관리 영역인데요.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뱅크샐러드의 가계부 기능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까지 나의 자산 관리를 받는다. 예를 들면 3학년 학생이 계좌에 10만 원이 있는데 이 10만 원을 다음 달에 10만 1,000원으로 불려줄 수 있는 방법을 뱅크샐러드 앱이 제안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나의 소비 지출 내역이라든지 혹은 소득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자산 증식 방법들도 추천해주고 어떤 소비의 패턴들도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전달해주는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한 이 금융 서비스 진화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뱅크샐러드인데요. 자, 이제 마이데이터 시대가 본격화되면은 많은 금융사들 그리고 금융 외에 다른 영역까지도 이 마이데이터 산업의 범위가 확대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주로 마이데이터가 금융사들, 범금융사들이죠. 핀테크를 포함한 금융사들을 중심으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통신, 유통, 공공, 에너지 혹은 의료 산업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너무나 많이 활용되고 있는 여러 영역에 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마이데이터를 이렇게 선제적으로 공부하고 계신 오늘 지금 658분 계신데요. 아마 가장 이 마이데이터 분야의 활용 리더가 되지 않으실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강연 자료 중에 되게 인상적인 숫자가 있었어요. 85%에서 54%. 이게 뭔지 기억하시죠? 85%의 여러 소비자분들이 이 데이터 활용을 하려고 애를 쓰셨는데 결과적으로 54%만 그 인증서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우리 액티브엑스도 있고요.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 얼마나 많은 이런 인증서들이 진화 발전을 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54%만 결국 그 서비스를 실행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나머지 31%는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기업들 입장에서 너무 속상합니다.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들어왔다가 이게 너무 인증이 어려워서 나가버린 거죠. 이런 고객들을 잡아야 되는 건 기업 입장이고요. 국가 입장에서는 이것을 간소화하면서도 정확하게 처리를 해줘서 이것이 안전하게, 빠르게, 편리하게 인증이 완료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또 국가의 몫입니다. 이것이 마이데이터 산업의 근본적인 기술적인 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 또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최신구 리더님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문섭님께서 실시간으로 질문 주신 게요. 인증 절차가 아무리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이 나오더라도 결국은 이미 제공 한번 하고 나면 끝나는 거 아니냐. 제공한 데이터, 그러니까 제공 과정의 인증 이런 보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공한 데이터를 기업이 활용하는 관점에서 안전성에 대해서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신가? 이거 한번 좀 답변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인증은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를 가져오기 앞단의 어떤 신원 확인이라는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질문 주신 거는 그 이후에 가져온 데이터에 대한 활용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부분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갖고 그 라이센스를 취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용정보관리법에 이제 법에 의한 그런 엄격한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요건이 다 충족이 된 사업자들만 이제 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이제 서비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뭐 이런 이제 제도적인 측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데이터에 대한 트래킹이라든지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오고 가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투명성 부분들은 뭐 앞에 강연들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뭐 블록체인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실 그것들은 또 이제 보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크게 이제 그런 제도적인 부분으로 일단 커버가 대부분 되고 있고 그에 더 나아간다라고 하면 기술적인 부분들로 좀 더 이제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금융사가 관리하는 수준에 못지않게 말대로 사업자들도 그 데이터에 대한 그 보호에 대한 의무와 그 조건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제가 또 개인적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 마이데이터 사업이 준비가 되면서 이 데이터의 그 이제 범위를 어디까지 가져갈 것이냐 되게 이제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이 핀테크 업체들이 지금까지 이제 뱅크샐러도 그렇고 아까 설명 주신 이제 스크레이핑 방식으로 이제 이용자에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아서 화면에 있는 데이터를 긁어오는 것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했다면은 이제는 이제 표준 API 방식으로 데이터 규정 범위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그 스탠다드의 규율을 따라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데이터를 10개를 스크레이핑으로 긁어왔는데 이 표준 API에는 9개만 포함되어 있어서 하나를 못 가져와서 이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스크래핑이 허용된 기간에 있어서 이제 API가 전환된 곳에서 스크래핑하는 거 금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근데 그게 이제 언매칭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이 부분도 갖고 왔는데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것들을 서비스한 입장에서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금융위원회에 이렇게 저희가 리포팅을 드리고 있고 협의를 통해서 계속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이 해소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약간 그 서비스 약간 부족한 부분 아니면 기존 데이터와 언매칭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이것들 계속 테스트하면서 이제 확인하고 리포팅들이 이루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써니팡님, 네, 전체 시도한 분들 중에 54%만 인증 성공. 네, 맞습니다. 아까 이제 강연 중에 말씀 주신 게 85%가 이런 인증 절차를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들어와서 인증 절차를 막 시도하다가 뭐 이렇게 너무 귀찮고 어렵고 막 하니까 그냥 나가버리신 거예요. 54%만 인증을 성공을 받으시고 나머지 31%가 이제 네. 나가셨다는 이제 거죠. 저희 의도는 이제 84% 시도 중에 54%였기 때문에 네. 이제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이 네, 이제 아예 더 시도도 안 하고 이탈한, 나가신 네, 분들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 100 기준으로의 그 54% 성공이 아니고 그 떠난 시도한 사람 84% 중에서 54%이기 때문에 예, 그 기준으로 좀 전 단계 기준으로 더 많은 사람이 맞습니다. 떠나갔다 예. 이렇게 보면.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측정 기간마다 좀 달라서 제가 측정 기간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 저거는 사실 3분기 때긴 했는데 저희 최근에는 이제 그 마케팅을 더 강화하다 보니까 많은 유저들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더 많이 이탈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는 한번 마이데이터 하도 요즘에 마이데이터 하니까 한번 들어와 봤는데 아까 그 스크래핑 형태에서 저희가 이제 광고를 많이 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허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증에 있어서 허들이 느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시간이 이제 곧 다 됐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뱅크 샐러드가 어쨌든 제가 서두에 약간은 이렇게 좀 띄워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정말 이 핀테크 업계의 대표 주자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뱅크 샐러드가 앞으로 이 지향하는 방향 그리고 이 또 올해 이제 내년 1월에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실 텐데 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많이 이용해달라 이런 좀 마지막 말씀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그 데이터로 문제를 풀자라고 하는 게 저희 이제 모든 직원들의 어쨌든 그런 가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사결정할 때 고민들 그리고 내가 한 비합리적인 그런 결정들이나 되게 더 좋은 혜택이 있는데 마치 놓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데이터로 이제 풀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범위가 금융뿐만 아니라 건강이라든지 여러 범위로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 서비스들 이제 많이 나올 텐데 많이 써보시고 또 피드백 주시고 하면은 저희가 또 좋은 서비스로 또 보답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는 단순히 이제 그 회사 다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다양한 소스잖아요. 그 데이터라는 것이 이거 가지고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구성해서 드릴 수 있다라는 거에 되게 설레하고 있고 또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또 회사에 지원해 주시고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서 피드백도 주시고 하면서 이 산업 자체가 많이 성장하는데 같이 좀 달려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것뿐만 아니라 리크루팅까지 하신 제 친구 이드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